백성현 논산시장님을 만나서 새해 설계를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큰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최대 역점을 드는 무엇인가 큰 내각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다시 찾고 싶고 다시 또 살고 싶은 그런 농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업을 더 두텁게 그리고 군수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소멸도시가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을 시키는 모든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저와 함께 농산의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논산시가 소멸도시화된 해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산에 약 900만 명이 우리 논산 훈련소를 다녀가셨고 1년에 약 훈련병까지 포함해서 면회까지 포함하면 130여만 명이 논산을 다녀가십니다. 이분들이 아주 잠재적인 논산을 기억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두어서 노력한다면 지금과 다른 농산을 만드는데 더 쉽게,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를 표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향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그렇습니다. 도시화입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아침마다 발걸음이 가볍고 좋은 경우, 우리 전형적인 우리 논산의 농업 도시를 이제 농업과 함께 군수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시작이 되었다는 그 꿈이 아주 부풀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이 관광 논산도 표방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관광은 가장 필수적인 우리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논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일만 하고 또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삶에는 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을 높이는데 휴식처가 필요하고 그 휴식처가 관광을 통해서 다시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의 변화 또 새로운 개발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 쪽에서 보면은 이 관광공사가 부여된 공주랄지 이런 곳에는 연계 관광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논산하고는 관광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부여 공주 뭐 이런 데는 이제 백제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백제가 또 다른 맛이 우리 논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근대 역사의 문화권 그리고 전국에서 7번째 우리 충남에서는 2번째인 탑정호 그다음에 우리 예학의 고장인 여러 성리학의 현장들이 부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철학의 장소가 바로 우리 논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논산에 오시면 역시 논산의 분위기와 또 그 관광 인프라에 많이 반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탑정호 주변 일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불이익들을 주민들이 받아왔어요. 아직도 그런 민원과 원성이 잦아요. 해소책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탑정호를 중심으로 500m 이내에는 상당히 개발의 제한을 그 사유재산 침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난개발이라든가 또 수질 오염이나 환경개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일정 부분 우리 논산에서 거주했던 분들한테 자격 요건이 주어질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투기화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외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미국, 몽골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오셨죠? 어떤 특별한 예, 대책이 앞으로도 있습니까? 뭐 미국의 우리가 헌츠벨의 그 세계적인 군사문화 도시죠. 그래서 우리 노사는 헌츠벨에 배경가는 그런 군수 산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츠벨을 다녀왔고요. 또 농촌의 일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몽골에 가서 우리 직접 우리 농업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나태주 시인은 거기다 살아보자 이렇게 시집 제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2023년 새해다. 우리는 사람도 살아보자 이렇게 말문을 열겠습니다. 1초에 세월은 약 430m씩 흘러간다고 합니다. 참 실감합니다. 취임한 지 꼭 190여일이 지났습니다. 쉼없이 달려오고 그 세월처럼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의 그 정성에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치비를 간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논산을 들여다보세요. 논산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바로 군수 문화 도시, 군사산업 도시에 헌치비에서 그 최고 책임자 또 관계자들 이분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큰 뜻이 있었고요. 거기서 많이 놀란 것은 한 그 산업체에 42,000명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논산만한 면적에서 그 대단한 그 산업체였는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군수 산업에 대한 타약, 무기 뭐 이런 제조하는 회사인데 42,000명이 거기서 한 곳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결국은 우리 논산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희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이제 우리가 주 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농업을 산업화하는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많은 대량 생산을 그냥 쌀값에 그냥 방위다가 향의 농업이었다면 제대로 한번 우리 농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보자. 그렇게 해서 노동력은 줄어들면서도 가치가 높아지면 소득이 더 많이 창출이 되겠죠. 지금 킹스베리 하나에 우리 다른 그 외국에서도 12,000원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서 포도 또 네모난 수박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500만 원씩 받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논산도 그런 가치 있는 농업에 투자를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우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반적 비용, 농자재, 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충남대 생명공학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그 친환경 비료라든가 또 작물 보호제라든가 또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우리 농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성능 향상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량 생산해서 아주 촉박을 이렇게 공급하는 방향을 통해서
농업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대폭 변화시켜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딸기 우리가 제주 작목이 지금 딸기에 지금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수학의 입장에 있고 지금 실험 연구에 참여한 그 남상석 또 이장님은 아주 싱글벙글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도 이만큼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의 여러 가지 작황의 문제라든가 또 1화방, 2화방의 사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 이걸 조금 지금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지금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바로 이런 간단한 제품만 투입이 되면은 사철 우리 농업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약을 주고 난방비 절약하면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논산형 스마트팜,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논산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이게 생활형 스마트팜이라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우리 분홍 육성책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 본인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대의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억대.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우리 농가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면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농을 육성을 시켜서 이 중소농도 결국 꿈을 갖고 또 수지 만든 농업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꿈을 드리는 그런 농업 정책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게 바쁜데 여기 길센터까지 오셔서 저 옆에 끝으로 양촌 저 끝으로 해서 오셔서 가져가시려면 뭐 적어도 뭐 이것저것 점검하고 뭐 하려면 한 2시간 가까이 또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2군데 권역별 2군데 정도는 정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농자재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이래 편리성을 느끼고 우리 농업인들이 좋다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확대를 해서 좀 편리성을 좀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탑정저수지는 동그랗게 하나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같이 숙식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탑정저수지 하나만 다이랑 만들어 놔서 그냥 황산대교 걷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온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이 관광이라는 것은요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찾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은. 거기다 돈을 또 받으니까 돈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2,000원을 돌려주니까 2,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커피 한 잔도 안 됩니다. 5사람 모아봤자 10,000원인데 이 10,000원 들고 위해서 재래시장 가서 뭐 사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버려지는 상품권도 많이 있었고 이랬다. 근데 제가 와서 이거 바로 이거 풀어내야 되겠다. 돈 받지 말아야 되겠다. 딴 데는 다 돈 안 받는데 우리 논산만 특별하게 힐링거리도 없는데 돈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했더니 그것도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엊그저께부터 이제 추대 초부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산림보호지역이에요. 되게 또 대명산 자락은 우리 논산 내 시유지인데 그 위에 좀 개발을 좀 하려고 보는데 그저 철탑이 또 위에 있어요. 철탑이 있는데 거기 개발해서 거기서 휴식하고 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쓸모가 없는 땅이 또 돼버렸어요. 그 방산업체가 유치가 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이 성과를 올렸는데 차라리 이 업체가 잘하냐. 육군산업부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군사 보호격이라든지 자산고 침해라든지
또 특히 육군 훈련소도 마찬가지지만 사격이라든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가 된다. 전혀 지역 경제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여론이 지금 서서히 논사시가 그 시민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그 견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시장이 되어서 당신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고 우리 기자들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우리 논산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 살아갈 방향이 정해졌다. 바로 그것은 군수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 논산의 관계 인구들을 다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군수산업의 메카 이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의 살길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국방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국방산업단지가 26만 명이 우리 연무대의 군산산업단지 내 옆에 지금 조성이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어떤 액션이 전혀 없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자들하고 농림식품부 올라가서 그것은 이제 농지 전용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냈습니다. 이제 풀어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난달이죠 국토부에 이제 개발 승인 신청을 좀 요청을 해서 소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이게 풀어지면 8월부터는 이제 개발 우리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개발행위 이제 허가가 이제 되면 본격적 개발이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29년도에 우리가 완공의 목표 때 저는 이걸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는 차사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7년도까지는 좀 완공을 하고 바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찰나에 바로 우리가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전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림 잡아서 8월달 정도부터는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무대는 참 오랫동안 72년에 우리 훈련소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소령류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진짜 그 총소리가 딱딱딱딱딱 소리 나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참 많이 귀에 보시려고 했는데 그걸 그 많은 세월을 그분들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제가 어디 중앙에 올라가서도 우리 논산은 애국 시민들이고 우리 논산 연무 어민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정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 줘야 된다. 우리 교육도 그냥 뺏어갔는데 그냥 안 되겠다. 이제는 제가 가서 어떤 때는 그 실험실도 하고 좀 땡깡 이야기도 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윤선미 연무국장이 올린 예산에 제가 17억을 더 줬습니다. 작년보다도. 연무읍에 이렇게 이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크게 불편 없이 머리 흔들고 훈련소 나가라고 한국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서 17억을 더 예산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군 부대를 활용을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군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육군 훈련소도 끌어들이고 국방대도 끌어들이고 이제 육군 항공하고도 같이 우리 협력해서 우리 살거리를 만들어야 싶었는데 육군 훈련소 뭘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이 거기 와 계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와 계시니까 그랬더니 그 사격장 그 실내 사격장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럼 내용을 한번 가져와라 그랬더니 270억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포 그 다음날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정책의장실에 가서 해서 바로 그게 이제 국방부에 이제 전달이 되고 바로 또 이제 우리 정진석실에 제가 찾아가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라. 이것은 꼭 이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이 도와달라. 그래서 두 가지가 K 뮤지엄 그 노선에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성일정 정책위원회실에서 이 끼워넣기 예산에 두 개는 어렵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우선 사격장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격장이 270억, 240억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올해 4억 예산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0점 사격장, 훈련병 사격장, 그래서 24호가 들어갑니다. 24호가 동시에 실내 사격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훨씬 소음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묵었던 수건 사업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문 앞에 가치가 이게 신사의 모형이다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국문이 논산에도 여러 번 어느 분이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가주시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거기서 올려주셔야 되니까 올려 가져라고 해요. 제가 그것도 똑같이 방법으로 그것은 올해 보니까 12억 아마 예산에 7천만 원이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바꿔질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 관광 투어를 하려고 이제 협약서를 맺어서 올 후반부터 준비를 했더니 무슨 뭐 훈련병들이 원숭이냐 뭐 해서 뭐 언론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요즘 사람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포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는 훈련소 들어가는 거. 한자녀밖에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도요, 불안감이 큽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온실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저기도 밥이라도 제때 먹고 잘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불안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개방을 통해서 한번 길을 열어줘보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훈련한 멀찌 감춰서 훈련한 장소, 모습, 내무반, 종교시설 이렇게 봄으로써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잘 적응할 수 있는 바로 제대로 된 병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충 보니까요,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네, 탈영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싶어서 훈련병들도 훈련소장도 오케이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매스컴에서 맞고 뭐 하니까 상부에서 왜 그거 분란이 일으키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가 봐요. 조금 주춤해졌지만 다시 이제 지금 협의를 다시 해서 뭐 협약서를 맺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상당히 또 적극적입니다. 논산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처들이 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 또 전국에 있는 여행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패키지로 관광객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탑정 저수석 관광 투어를 해서 1박 2일 코스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온 것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부여 가서 자기 하면 이것도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그게 이제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패키지화해서 그분들이 관광 코스를 밖에다 놓고 아는 이제 꼬리 무는 관광 열차 있죠. 매연 없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열차를 타고 우리의 이제 훈련소를 이렇게 관광 투어, 안보 관광, 그냥 관광이라 하지 마세요. 없을 때 안보 관광이라 꼭 쓰세요. 안보 관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논산 시민들 시범단으로 안보 관광 시범단을 만들어서 한번 투어를 해보게 하려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많이 변화될 거고요. 아까 항공학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방대학교는 거기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동남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화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농산을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딸기 축제도 초청할 거고 명예 시민증도 줄 거고 그분들을 가끔 초청해서 우리 농산에 관광도 시키면서 관광 투어를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올해부터 딸기 축제부터 축제가 그분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 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논산 훈련소를 거쳐가는 분들이 900만 명이에요. 또 매주 1,700명씩 우리가 훈련병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면회계 또 같이 부모들 같이 오신 분들이 5, 6천 명씩 매주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몇 그릇 팔고 펜션에서 하늘에도 펜션 더 계약하게 만들고 요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우리 논산을 연상할 수 있는 관계인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추억을 끌어내서 이분들이 논산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지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소장하고 새로 지금 오신 소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시간에 30분만 우리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거의 90% 지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의 영상을 만들어서 논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제대한 1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면 제대해서 이분들도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딴 데 가서 고생하시지 말고 우리 이제 군수산업의 유도시로 4천만 원, 4,500만 원씩 연봉을 줄 수 있는 군수산업들이 논산에 들어오니 논산에 오셔서 일거리를 찾고 취직을 하세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 농산물의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폭 빠지자. 폭 빠져서 아주 거기에 아주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미라는 농산물 브랜드가 있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미 3년, 4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진주나 함양이나 우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여기서 경고등을 올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육군 병장으로 바꾸자. 육군 병장으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계 인구들이 봤을 때 저거 육군 병장 쌀, 육군 병장 딸기 달라고 그러면서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그것이 바로 홍보의 효과지. 예스미 나쁘지는 않지만 예스미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건 홍보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냥 스스로 틀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스미는 예스미대로 그냥 활용을 하되 우리가 다른 육군 병장을 통해서 서서히 결국 육군 병장화하는 그런 거. 왜 지금 박스도 만들어내고 또 나름대로 유시문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서서히 소멸될 때까지는 육군 병장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쓸 것이다. 그러나 육군 병장이 우리 논산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육군 병장을 다는 것은 아무나 농산물이 달 수 없다. 우리가 기술센터의 실험 검증 시스템이 아주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번 얼마 전에도 10억을 다시 또 시설 보관비로 또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또 시설을 보강해서 아주 정밀 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불순물 검출이 없는 최고의 A급 바로 농산물을 만들어서 책값 받아보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중앙 기자분들도 여기 와서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다. 이거 할 때는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하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회하고 또 이제 협의의 과정이 있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특허 준비를 해서 딴 사람이 먼저 또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상대로 하면 3월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기심과 또 재미도 같이 또 오랫동안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하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월 14일 날은 이것은 농업 부분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육군사관학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열등 시작해도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우리가 채운 무슨 역사입니까? 훈련소 역사 보면서 10년을 역사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리 희망고문 시킬 수 없어요. 우리 시민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수산업이었고 제가 그 군수산업을 인터뷰를 하고 중앙을 활동하고 하니까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산업에 제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저 정도의 의지가 같으면 내가 농산에 와서 해도 되겠다 하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다음날 저한테 인사차 왔어요. 와서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아주 90도로 전화를 하셨어요. 고맙다고. 뭐가 고맙습니까? 제가 여기서 큰일이라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허가마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부시게 저도 그 정도 생각을 못했다. 아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주는데 뭘 도와주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다린다. 근데 이분들이 서류를 준비를 못해서 바로바로 못 해준 거예요. 오히려.
그 시스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칭찬해 주세요. 네.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와주려고 뭘 도와주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차로 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제때를 못 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공장도 공장이지만 다른 공장도 소개를 해서 우리 논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드린 본사까지 오셔라. 그랬더니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본사가 지금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온 아파트까지 지어서 아주 타운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베스트 타운을. 그랬더니 아파트는 거기는 아니고 한번 시내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럼 시내로 나오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건양대 이거는 무슨 염두에 둔 겁니다. 건양대에 반도체 시스템학과를 만들고 그 시스템학과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반도체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을 만들어서 펜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성적 우수자를 취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창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인재를 바로 이런 고급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서 인력을 양질의 일자리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위사업체로 지적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우리 젊은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거기 가서 병역을 면제하고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건양대하고 산업체 학과를 연결해서 거기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들한테 500만원, 600만원 돈 벌리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논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부의 방침도 바꿔야 된다. 5도 2촌이 아니라 5촌 2도를 해라. 그렇게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 지역에 다들 1시간 반 거리면 되니 우리 논산 같은 데 가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 가서 취직해서 돈 벌고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좋은 조건에서 이 환경에서 근무하고 이틀 3일은 서울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그렇게 하라. 바꿔라. 이게 정부의 방침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꾸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내려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권역별로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내려보내서 그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거기에 뚝 떨어져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양질의 인재를 육성해서 투입시켜서 지역도 소멸도시가 풍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 자꾸 서울만 모이게 만드냐. 그러니까 집값들이 오르고 보통 지금 아무리 조금만 집도 5억, 6억, 10억씩 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봉급받아서 그거 살려면 아무것도 못하고 몇십 년씩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서울과 지역에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면 서울에다 집안 지지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바로 논산도 이제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1시간 반이면 다 주파가 가능하니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논산에 지금 9개 우리 충청도의 시군 중에서 소멸도시인데 논산, 부영, 서천, 공주, 계룡, 금산 이 중심으로 논산이 바로 센터다. 제가 저쪽 부여나 저기 있으면 그 얘기 못할지 몰라요. 근데 논산은 중심이잖아. 그렇죠? 교통도 그렇고 뭐 철도도 있고 정도의 중심이고 하니 논산에 계열사 하나 뚝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 일리 오시오. 여기서 사시오. 그리고 우리 논산에서 당산 코리아 디펜스 가서 100명의 젊은 인력을 우리가 취직을 시켰더니 도와주세요. 못 됩니다. 왜? 아무나 가서 무슨 경비수고 무슨 차운전하고 짐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양질의 인력이 또 육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학과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인력만 갖고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부여에서 서천에서 kum산에서 계룡에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대신 당신들이 여기 다 30분, 40분
30분 거리가 되니까 대전에서도 40분이면 논산을 보지 않습니까? 30분, 40분 거리니까 굳이 논산으로 와서 이사 와서 살지 말고 그냥 부여에서 출퇴근을 해라. 그리고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효자 여러 개 하면서 그리고 돈도 벌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우리 기업의 분산 전환, 그 다음에 소멸의 도시를 부흥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멸 작업이라서 우리가 190억 받아서 뭐 그거 안 받고 싶어요. 사실은 소멸이 아니면 안 받잖아요. 190 받아서 그거 뭐 지금 그 뭡니까 그 어린이 그게 뭐죠? 산후조리원 뭐 그것도 짚고 지금 뭐 해서 그런 비용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정책이 변해야 된다. 이걸 쓰세요. 정부의 이 논산시장은 정부의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요구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김희수 박사님이 올해 96세입니다. 근데 산학위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 해서 국무총리가 오셨다 가셨습니다. 근데 김희수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백시장, 돈은 상관하지 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달라고 그래요. 아까 반도체 시스템 학과는 이게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돈은 상관하지 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국무총리한테 건의해달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96세 되신 분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더란 말이에요. 그 대신 학교 정원을 줄이지 말고 그 반도체 학과 수만 늘려달라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좋아하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반도체 학과 별도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논산의 건양대의 가치가 다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줘서 지금 시대 반도체 학과 그리고 교수진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AI, 코딩,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첨단 교육, 하이테크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지금 건양대가 결정해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논산의 교육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 대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육군 상원학교는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뭐하고 우리는 논산이 우선 급하다. 소멸도시가. 그래서 소멸도시가 부흥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이것은 시간이 좀 요하니 우선 당장 군수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논산의 우선순위에 있다. 논산에 와야 된다고 주장할 때 저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동기 이제 국가근육발전위원장도 논산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아마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사업청의 산하기관도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지금 제 예상이 5개를 요구했는데 5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 3개 정도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이미 다 제가 지금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거니까 아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동기 우리 국가교육발전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논산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아젠다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니 도와주십시다 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우리 군 관련 또 장성들 이분들이 또 우리 논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이 군수 산업이 10개 이상 지금 우리 코리아 디펜스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국가국방산업단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비전투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 식량, 전투 피복 또는 뭐 통신 또는 드론 로봇 이런 제조업체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더라도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TF팀을 꾸려서 지금 리스트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거 누가 책임지고 저 청와대
우리 대통령 보좌진 해가지고 이거 책임지고 국방 부분에 책임지고 이거 우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설득해서 이러고 이거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거 요구할 겁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하지 국방 분야는 우리가 그냥 끌어오고 싶고 가고 싶고 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절대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 이거 지정만 해놓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군수 산업의 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펜스가 지금 빠르면 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된 겁니다. 그죠? 시장이 된 거죠. 지금 10만 평을 사놨는데 지금 거기 양쪽에 1대2 산들이 근데 3만 평도 살 겁니다. 근데 조금 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막 조금 복잡한 땅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왔어요. 우리 땅도 사달라고. 일단 양쪽 분들은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위험한 거 무슨 뭐 확산 금지 뭐 살짝 무기해서 금지되어 있는데 왜 그냥 많이 하는데 천번에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굉장히 깨우쳐졌어요. 현장에 가고 다 다니면서 이거 아무 문제가 있구나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MOU 체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방위사업체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30% 이상이 우리 경상도권에 있고 이 대전도요 상당히 많아요. 20% 가까이 숫자가 대전에 지금 이 방위 사업체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위험해서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금지된 무기를 왜 논산에서 생산하느냐 어떤 양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철문에 아니 이것은 개인이 라면 찍듯이 무슨 꽃감 만들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허락한 만큼만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무기 만듭니까? 국가에서 사주는 건데? 그건 아주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된 내용이고 국가에서 인정된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